자, 여러분 테마 10번째입니다. 재산세 개요 및 납세 절차인데요. 재산세는 한 3문제 정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계속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먼저 개요를 보실 건데요. 재산세 과세주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또 과세주체가 되고요.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서 재산 보유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해요. 매년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뭘 판단할 때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자, 재산세는 원칙 물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거지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것은 별도 합산, 또 나대지 잡종지 등등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할 때 같은 유형끼리 합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고 우리 앞선 테마에서 배웠습니다. 재산세 납세 고의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일단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예요. 1만 분의 75.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르는 것은 아니고 60개월까지 5년까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요 0.75%씩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고요. 또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800원, 1200원 받으려고 고의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의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재산세 세액이 고의서 한 장당 딱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미만이니까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2,000원이죠.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고의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분할납부, 물납이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요. 또 역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 세금이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이 현재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최근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됩니다. 꼭 5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토지 그러면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항상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요. 주택은 여러분 항상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얘네들을 건물과 일정 매지까지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공시 가격 평가할 때도요. 또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가는 여러분 상가의 과세 입장.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공시 가격을 평가해서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또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개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평가하고 개별 과세한다.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예요. 근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은 재산세상인데 건물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과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급수배수 도관 시설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또 무건축물도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상 포함입니다. 주택은 여러분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는 것. 별장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지방세에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선박항공기는 여러분,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재산세 대상 받는데요. 토지는 특별히 그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눕니다. 크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주로 분리대상이나 별도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주로 상가토지 같은 거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눠지는데 고급을 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고율분리, 자, 사치성재산으로서 4%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자, 저율분리 대상 토지라고 해서 0.07%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이게 예외적인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다만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0.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공전 등 여러 가지 공사 소유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0.2%의 낮은 저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0.07%, 0.2%는 자, 공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4%는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외울 때 007 빵 의학 양쪽에 있는 사람 죽죠? 자, 그 게임 떠올리면 됩니다. 007 빵이 쏘니까 4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에서 4% 세율을 정하는 이유는 사치성 재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쌉니까? 맞습니다. 사치성 재산이 이렇게 정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 별도 합산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는 것. 자,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토지용이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는 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고요. 부가와 징수 중요합니다. 재산세 부가 징수는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별거 아닌데 7월 1일로 바꿔서도 나옵니다. 6월 1일이라는 거. 징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죠. 그래서 자, 지자체 장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고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여러분요. 신고 의무가 발생한 때는 신고 의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거나 뭐 그럴 때 등등. 자, 그럴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증빙자를 갖추어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신고 사유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자,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뭐 종중 재산인데 실제 종중 재산인데 공무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공무상 소유자 이런 자들이 신고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권 사실과 다른 때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고는 안 해도요, 별도의 가산세 등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관할 지자체장이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협조 업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재산세 납기는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중요한 내용인데요. 납기는 꼭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물 선반공기는 매년 7월 16일, 31일, 토지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부만 2번 나눠 징수합니다. 자, 주택부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나눠 징수하는데요. 자, 매년 보면 이제 9월 달만 되면은 사람들이 시군구청에 항의 전합니다. 아니, 내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 내는데 왜 또 거기서 보냈냐. 그래서 항의합니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1년에 낼 세금을 2번 나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납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요. 또 항의합니다. 귀찮게 왜 2번 보내냐, 한 번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2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수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안 되니까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토지부는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토지부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주택분만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거. 소액징수면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요.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재산세 보십니다.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인데 재산세는 이게 부가징수 세부담 상한과 관련한 건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금 부담에 이게 지금 상한에 관한 거예요.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였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습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액 10만 원의 세액에 150%니까 15만 원을 납부할 세액을 합니다.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요. 자, 토지 건축물은 150% 기억합니다.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을 엄격합니다.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면 13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주택은 6억 초과하더라도 150% 바뀌면 틀려요. 바꾸면 130%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이 20% 부과됩니다. 도시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 20%예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나란히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 있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재산세 친구요. 둘 다 보통 징수하는데 납기가 같을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추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상 종류에 따라 이렇게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재산세는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물납에 허용되는데 물납 요건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납부할 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고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거 안 돼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를 읽기 있으면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해야지 서초구나 성남에 있는 거로 안 됩니다.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납 요건 4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물납 절차는 여러분이 그냥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과세권자는. 그 다음에 불허가 했다고 해서 그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바꾼 적도 있는데, 자,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자, 여기 있는 10일은 5일은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는 11일, 5일이 중요합니다. 물납 절차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5일, 10일, 5일, 10일 뒤바뀌니까 10일, 5일, 10일, 5일.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된다. 이 정도요. 분할 납부 요건 중요합니다. 납부할색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납부할색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납부할색이 만약에 자 400만 원이면 원래 납기 내에 자 최소한 250만 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납부할세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최소한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세기 700이면 납기 내에는 자 최소한 얼마요? 350 깔고 나머지 분납기간 내에 나머지 350 절반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최대에서 절반은 내놓고 나머지 절반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분할 납부 요건과 절차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차이점.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죠.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면 되고,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해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테마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